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요즘 증시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울한 거죠. 우울한 건데, 우리 시장에 올해 들어서 유상증자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면서 무상과 유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론적으로, 또 액면 분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선 이제 기업의 증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는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렇게 또 있어요. 이번에 이제 CJ, CGV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더하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에 있는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만큼, 가령 이제 총 발행 주식 수가 1억 주인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번에 유상 신주를 3천만 주를 공모를 한다. 그러면 이제 30%죠. 30%를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골고루 다 우리 주식 싸게 드릴 테니 좀 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유상증자라 그래요. 이걸 유상증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게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좀 이따가 다르게 또 말씀드릴 거예요. 호재냐 악재냐 그냥 중립이에요. 유상증자란 자체만 두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한 게 그 기업에 현금으로 들어가고 나는 주식을 받는 거니까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거랑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악재로 치부가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상의 변화에 적응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문화가 바뀌고 이러면서 가령 극장에 손님이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OTT, 집에서 영화 보는 게 많이 늘어났죠. 넷플릭스 망이나 이런 망을 통해서. 그러면 사실상은 그 기업에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극장을 빨리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빨리 하고 산업에 적응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간 좋아지겠지. 넷플릭스 제대로 언젠간 망할 거야. 이러면서 그걸 그냥 계속 끌고 온 거죠. 그 사이에 만약에 그때 빨리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유상증자를 안 해도 되는 거겠죠. 또 상반기에 또 유상증자가 많았던 게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은 저번에 무슨 생명과학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 또 많아. 상반기에 무지 많은데 바이오 기업 중에 기술 신약 개발한다는 회사들은요. 제가 보기에 그냥 신약 플랫폼을 걸어놓고 끝없이 증자를 해서 주식만 팔아먹고 사는 거야. 그런 기업들은 또 그러니까 대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쓰임처는 어디냐면 신약 개발을 하는 데서 무슨 원재료 살 일이 있나요? 없어. 다 월급 주는 거야. 월급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다 소진이 돼. 신약 개발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 또 개발도 잘 안 돼. 그럼 시간이 흘러가. 그럼 돈이 부족해지잖아. 다 적자가 계속 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유상증자 하는 거야. 돈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손 벌리는 거야. 그런 기업들 유상증자에는 참여 안 하셔야 되고 주식을 빨리 팔고 나오셔야 돼요. 저는 CJ, CGV도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결정을 했더라면 이 시간까지 안 왔겠죠, 그죠? 이번에 유상증자 하는 돈을 가지고 4천, 하여튼 무지 많이 해요. 거의 이제 그 발행 주식 수만큼 하는 것 같더라고, 거의.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 주는 거야. 주가가 2만 원 하던 게 지금 8천 얼마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요, 빚 갚는 데 써요. 누적된 그 빚은 뭐였을까요? 대부분 인건비나 이런 거겠죠. 아니면은 어디 CJ, CGV 영화관 그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빚으로 계속 쌓여 있었고, 그 빚을 갚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돈 좀 더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대주주가 있어요. CJ 그룹이 대주주잖아요. 그죠? 거기는 400억인가 얼마나 하고 나머지는 실거네요. 나는 돈 못 내요. 그 대신에 싸게 주는 거니까 일반 공모해서 우리가 실권하는 건 실권조 공모를 할래요. 이런다고. 새로 그리고 무슨 뭘 개발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아. 그러면 이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세상의 변화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만들고 적응하는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진짜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적응을 안 하신 거지. 진작에, 넷플릭스 나왔을 때, 이거 영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대폭 줄이고, 사람들도 좀 구조조정하고 이랬으면 이 꼴이 안 나고 그 돈을 갖고 다른 거 뭔가를 새로운 걸 찾아서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지경이 안 됐을 거라고. 적자도 그렇게 많이 안 났을 거고 차입금도 그렇게 안 늘어났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유상증자, 그 다음에 사실 내용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증자를 많이 하는 어떤 대기업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도 보면 가령 정유업이다. 지금 장사가 안 돼요. 앞으로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유소보다는 전기차 충전소가 앞으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유소를 배터리하고 서로 이제 스위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카니발리제이션이 여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정유업을 하면 힘들어지는 거지. 그런데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울산에 가면 정유 공장이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름이 잘 안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업스트림에 있는 하학업을 하겠다고 납사 분해 시설, 올레핀 분해 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가겠다고 또 이러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거 중국 때문에 안 돼가지고 LG화학하고 여천에 있는 거기 NCC 공장이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거기 막 줄인다 그러는 판에 정유회사는 또 자기 본업의 성장이 안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겠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고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건 하고 새로운 동네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 그게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그룹 전체로 보면 캐시가 자꾸 말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그나마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배터리 공장이라도 짓는 거니까. SK 이노베이션 증자를 하면 그 돈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SK온으로 많이 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SK온이 이제 결국 물적 분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SK온의 모회사가 되는 거고, 거기다 또 출자하겠죠. 증자한 돈 중에 일부가 SK온에 출자가 되고 그러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고, 우리 구분들이. 그래서
그냥 차트만 보고 아 이걸 30%나 싸게 주네. 그래서 덜컥 그걸 잘못 사면 물타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려가는 주식 물타기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물타기 하면 안 된다고. 내려가는 주식 그거 자꾸 거기다 물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댈 희망이 있는 유상증자가 있고 기댈 희망 자체가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문과생 바이오 투자 금지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신약 개발 바이오 한국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약을 제대로 개발하려면요 돈이 3조, 4조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것들은 여러 우리 제 수업 받는 그 부분들은 절대 그런 혹시나 갖고 있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버리세요. 그 증자 참여해가지고 몇 푼 먹을 기라고 들어갔다가 또 얻어 터진다고. 그렇고요. 유상증자는 이제 회계상으로 보면 기업에 현금이 들어가고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현금 들어간 걸 갖고 빚을 갚겠죠. 그러면 이제 재무구조는 좋아져요. 부채 비율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유상증자 중에 좋은 유상증자도 있어. 가령 이제 매출처가 확정이 된 장기 바인딩 계약을 통해서 물건 팔 곳이 다 확정이 됐는데 본업에서 나오는 캐시가 이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보다가 느려. 해마다 2배씩 회사가 성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차전지 회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공장을 지으면은 물건 팔 곳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돈을 빌리면은 예를 들어 금리가 7% 나야 되는데 내가 주주들한테서 유상증자를 해서 받으면 이자 비용은 안 나가는 거니까 그 대신에 주주들은 그만큼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저절로 커져 버리잖아요. 그죠? 가격이 같다면. 그건 주주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거는 손해보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매출처가 확정되어 있는 거고 거기 들어갈 재원을 언젠가는 에비타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유상증자 한 것보다 더 커질 게 확실한 거니까 에비타라는 거는 상각전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보태기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도 어려워하시겠다. 그러니까 저기 밸류에이션 강의에 있는데요. 그 감가상각은 회계상의 손실이지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금의 창출 능력을 보기 위해서 에비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비타가 앞으로 늘게 확실하다 그러면 미리 미래에 들어올 돈을 미리 땡겨서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받아서 설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동안 회사 규모가 공장을 5배 늘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원래 벌어놓은 돈이 그만큼 설비 투자를 할 돈이 없어. 그럼 길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그죠? 재무활동으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빌리든가 회사채를 찍든가 은행에서 빌리든가 또 하나는 주주들한테 좀 미리 좀 꺼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유상증자를 하는 거. 그런 유상증자는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도 돼요.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사도 된다는 말이죠.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증자가 아닌 원래는 주식을 싸게 주는 거니까 기존 주주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우리 회사가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식을 받아가는 이 제3자가 크게 기여할 게 확실하다 하는 것을 감독원에 소명을 하면 그 사람한테만 주식을 줄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증자하는 거야. 그래서 가령 뭐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가령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중국의 거메이하고 전구체 공장을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거기서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거메이한테 지분을 준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그 기술을 제공해주고 하니까 충분히 그래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IMF 때도 그랬고 그 뒤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외자 유치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은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령 현대차가 뭐 독일의 벤츠랑 이제 그 같이 유럽에 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어. 그런데 거기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 벤츠가 그러면 돈 들어가는 걸 현대차 너네가 공장을 지어라. 그 대신에 그 돈을 현대차 주식으로 내가 사줄게.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BMW 상대로 해서 증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제3자 배정 증자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게 굉장히 많아. CB, 전환사채,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래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띄우는 거예요. 사채업자에게 제3자 배정 증자를 해서 주식을 싸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재성 제도를 띄워가지고 막 띄우는 거예요. 띄운 다음에 그 사람은 주식을 싸게 매집한 거나 똑같으니까 그거 팔아먹고 나와서 그냥 나중에 회사 부도나고 그런 거 많아요.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인 경우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해가지고 돈이 들어온다고 막 좋아하고 주가 올라가고 이럴 때 있거든요. 삐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다 그 뒤에 그 돈이 아닐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게 가장 납입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돈을 빌려서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그럴듯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페이퍼 컴퍼니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만드는 거야. 그래서 외국 돈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꾸밀 수 있다고. 그래서 잡주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그런 걸 가지고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이라 그러는데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총 작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가 있어요. 무상증자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이제 여기가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어요. 자본 중에 납입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가령 액면가 500원짜리를 발행할 때 10,000원에 발행했어. 그러면 9,500원만큼이 한 주당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고 납입자본금은 그것만큼인 거예요. 그 50원 곱하기 한 게 납입자본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기업의 자본금은 50억인데 자본잉여금이 예를 들어 아까 고기업 같은 경우에 1,000만 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제 자본잉여금이 950억이 되는 거죠. 950억이 되는 거. 그럼 유상증자 재원이 많아지는 거죠. 아니 무상증자 재원이.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에 있는 그 계정 과목을 납입자본금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사실상은 무상증자가 호재는 아닌 거지. 주식 수를 100% 예를 들어 무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자본잉여금이나 어차피 자본 계정에 있는 납입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매해 번 돈을 사내에 유보해 놓은 거예요. 여기를 뚱땅 잘라가지고 납입자본금으로 바꿔놓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야. 가령 아까 지금 예를 들었던 이 회사 납입자본금이 50억인데 이익잉여금하고 이 자본잉여금을 합했더니 950억이 있어. 그러면 300%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 잉여금에 있는 950억 중에
150억을 납입자본금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납입자본금은 저절로 200억이 되고 주주들에게는 주식이 3주씩 더 나가는 거지. 네. 그러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테이블은 똑같다고 보면, 시가총액이 똑같다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3분의 1로 내려야 돼요. 왜냐면 기업 가치는 총 시가총액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사실은 아무런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없이 주식 수만 늘린 거고 회사가 이쪽 주머니에 있던 걸 이쪽 주머니로 옮겨 놓은 거에 불과한 거니까 주가가 오르면 안 돼. 그런데 시장이 착시가 있어. 좀 전까지 3만 원 하던 주식이 무상증자를 예를 들어 300%를 했다고 그래서 그 주식이 10,000원 되는 게 아니거든. 수가 안 들어가요. 예. 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니까? 덜 떨어져. 그 착시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부분들이 이제 그걸 또 노리는 거죠. 그 부분들이 착각하기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가령 10,000원 하던 주가가 무상증자를 100% 했다. 이제 한 주씩 더 줬다 그러면 그 주가가 5,000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5,000원이 안 돼. 6,000원 되고 7,000원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큼 이익인 거잖아. 시가총액 자체가 늘어나는.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늘면 안 돼. 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늘어나 버린다고. 착시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는 호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또 그걸 노리고 유상증자를 할 때 혹시 실권하는 분이 계실까봐 기업들이 유상을 할 때 무상을 섞어하는 데도 있어. 진짜 얄팍한 꼼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무상증자는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시 현상 때문에 싸 보이는 효과 때문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다 이거죠. 자, 이제 무상증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실질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면 신주가 그 청약일이 그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주식을 계속 보여 있다가 그 권리락 날 되면 10,000원에 거래되는 게 5,000원 쑥 떨어져. 근데 5,000원 떨어져야 되는데 5,000원으로 안 떨어져. 권리락 했다가 올라간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비슷한 것 중에 이제 유상, 무상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둘 다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탈이랑 관련이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회계상으로. 그 다음에 비슷한 것 중에 액면 분할이라고 있어. 액면 분할은 요게 이제 납입 자본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예를 들어 한 주에 500원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납입 자본금이 50만 원이다. 근데 이거를 한 주당 액면가를 500원짜리를 250원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아까 무상이랑 다른 게 무상은 밑에 있는 적립금을 납입자본금으로 옮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얘는 이거는 건들지 않고 납입자본금 내에서 한 주의 액면가만 반으로 줄이는 거지. 반으로 줄이면 발행주식 수가 2배로 늘겠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안 되는데 불구하고 고가주일 때는 그게 이제 유동성의 그 매수 기반의 저변을 넓힌다.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이 가령 한 주에 200만 원인데 나 갖고 있는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못 사잖아요. 그런데 4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은 50만 원이 되니까 살 수 있어지니까 그런 논리로 액면 분할이 호재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카카오 그룹이 그런 거 잘 하시죠. 그래가지고 또 막 그때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한 거예요, 지금.
또 미국에 있는 웬만한 그 빅테크 기업들은 액면 분할을 많이 해요. 똑같이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근데 그 회사들은 액면 분할도 하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자꾸 줄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 얘기 하니까 또 이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경우에 MSCI 비중 자체가 줄어요. 시가총액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소각을 한 적이 있어요. 소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꼬라 박힌 적이 있어. 왜냐하면 MSCI 기준으로 보면 인덱스 비중이 줄어버리는 거니까 매도해야 된다고. 그런 이상한 일도 생겨요, 이 동네에. 인덱스 펀드들은 그 시가총액을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가령 삼성전자가 막 시가총액이 막 300조다. 근데 발행 주식의 10%를 소각해 버렸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270조가 돼버린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원래대로 300조 기업 가치로 가야 되니까 원래 정확히 하면 300조를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사주로 갖고 있을 때는 그 회사의 돈인데 그걸 불태워 버렸으니까 그만큼 사실은 현금이 날아간 거죠, 그죠? 그런데 발행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막 이론적으로 따지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줄어드는데 현금하고 얘 레버리지를 또 세임을 또 해야 되고, 그래 복잡해요. 하여튼 빼고. 그래서 300조 하다가 10%를 매입 소각해버리면 270조가 시가총액이 되고, 그럼 그 인덱스 펀드에서는 갑자기 추종해야 될 시가총액이 10% 줄어가 270조로 추정이 되잖아. 그럼 일시적으로 주식이 막 팔자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타임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하고 주식을 그때 샀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또 반대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좋은 예가 되는데, 신규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막 100조, 뭐 120조 뭐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락업이 풀려요. 이제 1년 정도 되면 모든 락업이 다 풀리는데, 원래 초에 우리 사주 직원들 락업이 풀렸잖아요. 그 수량이 제법 돼요. 락업이 풀리면 MSCI나 그다음 코스피 인덱스 거기에 비중이 늘어나요. 유동주식 비율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한쪽에는 락업 풀렸다가 주식을 팔아야 될 것처럼 우리 그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럼 외국인들은 더 사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 분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무상이나 액면 분할은 뭐 크게 주의할 게 없는데 착시 효과만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 안 사시면 되고, 액면 분할 호재 아닙니다. 아무리 퍼식표 액면 분할해가 호재라고 해서 샀던 사람들 지금 거지 됐어요. 진짜예요. 유상증자를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유상을 한다는 건요, 기업이 여러분한테 다시 창업자금 빌려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 회사의 경영자의 경영 능력, 그 회사의 지나온 시절의 퍼포먼스, 주가의 궤적, 이런 걸 보고 참여를 하셔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회사 유상증자에는 절대 참여 금지. 참여하시면 더 코가 더 끼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좋아요. 그냥 던져버리세요. 네, 이상 여기까지 유상, 무상, 액면 분할 말씀드렸습니다.